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역 정책 완화 시사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의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45포인트가 내린 2434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가 내린 73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주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한 이 한 주 동안의 약보합 수준 코스피 지수가 0.1%, 코스닥 지수도 0.08%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이렇게 국내 양대 지수는 좀 숨고르게 들어간 반면에요,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죠. 대만 증시가 1.3% 상승을 하면서 5주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중국 증시도 한 주 동안에 1.7%, 나스닥 종합 지수도요 2%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일본 증시만 1.7%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은 글로벌 주요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에 따라서요, 그동안 금리에 민감을 해서 낙폭이 심화됐던 성장주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죠. 실제적으로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요, 3.49%로 지난 금요일날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한때 가장 높았던 4.3%에 비해서 하향 안정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성장주들의 이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중국 증시도요, 이 방역 완화 시사로 1.7%, 그럼 중국 관련 국내 업체도 수혜가 예상이 되죠. 그 종목군들 목표가에 대해서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 크게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8일 목요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우리가 지난달 말일날 30일날 지수가 뜰 때 외국인들의 이 선물 시장에서요, 이 극대화를 위한 지수 포인트가 316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지수가 크게 뜨지만은 좀 경계를 해달라서 우리 1일날 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4% 넘는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크게 떴어서 흥분은 금물하자, 그리고 오히려 좀 일부 물량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 외국인들이 이 8일날, 그죠? 목요일날 이 극대치가 316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날 315에서 이번 주에는, 그죠? 316포인트를 기준으로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 된다. 그러면 지수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지수 영향력이 큰 업종 대표주보다는 개별주에, 그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또한요,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유예가 되고, 또 올해 지수 하락에 따른 이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한 큰 손들의 개별주 화려한 수익률 게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종목군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올라갈 이유,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돼서 재료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재료만 좋은 재료가 있다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비싸게 사주는 세력들, 그렇죠? 수급,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목에서 수급 대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심리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죠? 롯데 관광개발을 보고 화요일날 상당히 크게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조정받는 모습, 그러니까 쉬어갈 자리에 안 쉰다. 상당히 강한 느낌이다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듯이, 그렇죠?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심리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재료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 소장 증권 TV에서요, 무료로 문자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재료면을 보면 월요일날 카카오 엔터 버추얼 아이돌 소녀 리버스 공개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 MBT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를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고, 또 화요일에는 현대차 50조 투자 전기차 충전 산업 본격화했어요. 유라테크라든지 아모센스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애플 아이패드 신작 국내 출시했어요. 뭐 신화 인터텍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그죠? 관련 종목들 언급했고, 또 목요일에는 SK온 1조 3천억 투자 유치해서 2차 전지 장비주들 PNT라든지 하나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단은 장 전에 우리가 그날 있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뉴스 특징주,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군들을 그죠? 장전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또 장중에는요, 이러한 종목군 중에서 수급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든지, 그죠? 또 심리면으로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적인 종목으로 또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단중기면 단중기 해서 장중에 또 타이밍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성함하고 그리고 무료 문자 받는 거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정보 제공은 하루에 한 3-4회 정도 보내드리니까는 아마 주식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 주에 좀 단기 관심주로 가질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 장세 흐름과 잘 맞는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 한 10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포스코 ICT, 그리고 RFHIC, 그리고 BH, 그리고 ISC, 원익 QNC, 그리고 비나텍, 그리고 차바이오텍, 그리고 ABL 바이오, 한솔 테크닉스, 인선 ENT, 그죠? 이러한 10종목. 그러니까 이 10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죠? 좀 조정을 잘 받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하루의 주가의 변동폭, 고가 저가 변동폭이 축소가 된다든지, 의미 있는 지수, 이평선이라든지, 정고점, 전저점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거래량 증가라든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타이밍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중국 방역 완화 기대 수혜주 해서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중국이 방역 재강화하고 그리고 또 시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결국은 방역 완화 카드를 껴들었죠. 이번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빈과의 회담 때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시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광저우라든지 상하이시에요, 이 지역 봉쇄를 해제를 하고 PCR 검사를 축소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방역 완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요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먼저 여행주죠. 우리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화장품주. 우리가 화장품주도요, 지난 금요일날 장전에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클리오를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안정돼. 왜냐, 클리오를 배경하는 차트 완성도도 높지만은, 우리가 롯데관광개발을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전날이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클리오인데요. 자, 하루 이렇게 떴지만 하루 한번 빼볼까요? 자,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 그죠? 이 121선에서 안 빠지고, 지난 9월 달에도 121선, 200선에서 맞고 밀렸죠. 자, 근데 121선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데 요는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돌파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거기에 수급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클리어 우리가 금요일날 장전에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롯데 관광개발, 삼성전기 그동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번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롯데 관광개발은요. 이 제주와 일본, 홍콩 등 해외를 잇는 국제선 재개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되죠. 특히요. 국토교통부가요. 최근 인간 동계 국제선 정기편 항공 운행 일정표에 따르면요. 이 제주, 일본, 후쿠오카 주 3회를 비롯했어요. 제주, 일본, 도쿄 3회, 주 3회, 그리고 제주, 일본, 오사카 주 7회, 그리고 홍콩 주 8회에서 주 26회 정기편이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지금 15회에서 26회 정기편이 확대가 되면서 41회로 대폭, 그러니까 15회에서 26회. 그러면 당연히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카지노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서 실적이 롯데 관광개발 내년서부터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아마 1분기에 손익분기점과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죠. 한번 실질적으로 미래에셋의 실적 전망치 영업이익을 보면요. 재작년에 2020년에 714억 적자에서 작년에 1300억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죠. 당연히 주가가 하라는 거고 올해는 901억으로서요.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내년에는 800억대 흑자 전환 그리고 2014년에는 1600억 배 이상 증가죠.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은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 목표가를 과연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수급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물론 중소형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종목분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매수하는 종목군을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요. 이 11월 1일서부터 개인들이 125만 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116만 주 매수, 기관이 5만 주 매수하면서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43% 올랐죠. 그러면 이제 더 목표가를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최근에 9월 하순서부터 요거를 부분을 보면서요. 자, 10월 초순서부터 한 달 동안에 주가가 크게 43%나 외국인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만 주, 기관이 5만 주 매수했죠. 자, 그러면 좀 넓게 봐서 5월 25일, 그러니까는 요 가격대죠. 14,000원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살짝 떴다가 6월 달에 지수 크게 하락할 때가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러면 이 5월 25일서부터, 그러니까 한 14,000원, 그죠? 15,000원이에요. 15,000원 전후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 팔았죠? 기관들이 한 36만 주. 그러니까 지난 5월 25일서부터 기관이 36만 주 매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242만 주 순매수,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198만 주를 지금 현재 매도했으면 요 선에서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116만 주가 매수를 했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150만 주 들어오면은 이 15,000원까지. 그리고 이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 얼마냐 하면요. 주봉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3,650원에서 그죠? 최근 저점 8,680원. 그러니까는 총 16,000 그죠? 15,000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해서 절반 수준 정도를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죠? 그 700, 500원, 8,700원이면 한 16,200원까지 그죠?
반등이 기대돼서 일단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는 이번 상승 목표가를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15,000원 수준에서 좀 쉬어가고 또 내년 1분기가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되면은 아마 또 추가로 상승을 해서 2만원까지 내다볼 수 있어 1차 목표가는 15,000원에서 6,000원 전후로 보고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죠. 자, 삼성전기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중국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에요. 그렇죠? 지역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중국 스마트폰 수요는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22%를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지만요. 2022년 1억 5천만 대 스마트폰 수요 감소분의 절반.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스마트폰 차지하는 비중은 한 22%, 그러니까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요번 올해 스마트폰 수요 감소분의 절반이 중국이다. 왜냐면 삼성전기가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MLCC 부분이 삼성전기 매출의 절반 한 44%인가요? 그 정도가 영업이익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실적 부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그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18%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전기차용 그죠? 이 전장 부분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전자용 차종이 이제 한 9% 수준에 불과한데 이 2025년에는 한 25%까지. 그래서 MLCC의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패키지 솔루션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호실적을 내고 있죠. 지금 전체 영업이익의 18%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패키지 기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져요. 그렇죠? 이 연평균 한 10% 정도 올해 한 14조 원 규모였는데 2027년에는 한 20조 원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 그래서 이 시장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광학 솔루션 카메라 쪽이죠. 폴더폰 카메라하고 폴디즈um 카메라의 판매 제품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하고 지금 4분기도 실적 부진하고 내년 상반기도 실적 부진.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 보면요 2020년에 9천억 영업이익에서 2021년에는 1조 4천억 작년에 크게 증가했죠. 근데 올해 1조 6천억 전망을 했다가 아까 중국 시장의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요 1조 3천억으로 감소를 하고 내년에는 한 1조 2천억 좀 더 감소하죠. 하지만 내후년 2024년 1조 4천억이 되는 거예요. 실적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 아까 롯데관광개발처럼 화려하게 올라가긴 힘들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삼성전기는 당장 4분기 내년 초반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보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만약에 1조 1천억이면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다. 근데 주가는 22만원대에서 10만 8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 14만원에 밑도는 그런 모습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목표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수급 상황하고 그리고 전체 상승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목표가 분석 수급적으로 6월 1일이 뭐냐면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15만 4천원이죠. 근데 6월, 2월, 2월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이 5만 8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오히려 70만 주 순매수죠. 그리고 기간이 99만 주 매도.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15만 원
15만 4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 돌파까지는 충분히 이번 상승 목표가를 잡아야 되고요. 좀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면은, 그죠? 예, 그래서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급상을 보면 그때 가격이 17만 원대예요. 예, 94만 주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13만 주 매수, 기간이 130만 주 매도를 했다. 그죠? 좀 더 여기서 예, 외국인이었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최대 맥심 17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락폭 22만 원대에서 이번에 10만 8천 원인가 해서 11만 5천 원 하락한 게 한 절반 정도 50%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그죠? 5만 7,500원 정도에서 16만 5천 원. 그러면 요번 목표가는, 그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예, 삼성전기, 그죠? 자, 이것이 주봉인데요. 주가가 22만 3천 원에서 최근에 10만 8,500원,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1만 5천 원이 하락한 거죠. 그게 절반 수준이면은, 이 5만 7,500원 정도 상승을 한다면 최근 저점에서 16만 5천 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15만 원 선하고요. 그리고 17만 원의 중간계면 16만 원 선, 그죠? 1차적으로는 15만 4천 원, 거의 돌파되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 해서 좀 더, 앞으로 15만 4천 원 한다도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좀 목표가를 높이면 한 20% 정도의 상승분이 남아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JYP. 자, JYP가 이제 역사적 고점 근접까지는 갔죠. 이렇게, 예, 크게 상승한,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돌파가 기대되는 이유를 보면요. 일단 가장 큰 게 실적 호전이죠. 3분기 영업이익이, 그죠? 27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50.9%나 상승을 했고 4분기에도 호실적 예상되죠. 28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227억이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한 23% 증가할 걸로 키움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창사 이래 최대 글로벌 통,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마감이 되면서 이제 공연이 자유롭죠. 또 공연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기획상품 MD죠. 지난 6월 8일 날 자회사 JYP360이 운영하는 자산몰이 오픈을 하면서요. MD 매출 성장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실적 부분 볼까요? 여기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 실적 영업이익인데요. 2020년에 441억에서 작년에 579억, 올해 1000억이 넘어가고요. 내년에는 1233억, 2024년에는 1500억. 꾸준하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밸류에이션 상당히 좋은데요. 이 부채 비율이 6월 기준으로 20.3%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엔터조 4사가 있죠. 하이브가 37%, SM이 36%, YG가 29%, 그죠? 거기에 비해서 10% 이상 낮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률도요. 6월 기준으로 36%예요. 하이브가 17%, 6월 기준입니다. SM이 11%, YG가 18%죠. 그러면은 이 경쟁사 업체보다도 15% 2배 이상, 그죠? 영업이익률도 높다. 당연히 실적 좋아지죠. 또 소속 가수 스트레이트 키즈가요. 지난달 7일 앨범을 발매했는데 280만 장이 판매가 되면서요. 올해 두 번째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 BTS가 잠정 단체 잠정 중단을 했는데 활동 중단했는데 거기에 D를 그죠? 보이 그룹으로서요.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일본 현지 그룹 그죠? 니즈가 지금 지난달서부터 공연을 시작하는데 다 매진이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내년까지 4개 신인 그룹이 또 데뷔할 예정이고 또 하나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상당히 말들이 많죠. 작년 7월이죠. 두나무하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K-팝 기반 이 NFT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조인트 벤처 설립을 취소를 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JYP 그죠? 저 추가적인 한번 볼까요?
자, JYP 역사적 고점, 그러니까 고점이 66,200원인데 지난 금요일에 66,000원까지 갔었나요, 그렇죠? 6만 아니 그렇죠? 65,400원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64,500원, 네, 65,400원. 그러니까 한 1,000원 폭도 안 남아서 한 2.5% 남았네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지 않나서 우리가 지금 무료 정보 문자 보내는 거에 JYP 목표가를, 그렇죠? 요번에 한 7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번에 한번 치고 나가면은, 오히려 지금 비중을 많이 확대해요. 최근에 두 번이나 또 저점, 우리가 이날도요, 그렇죠? 이 58,000원 미만에서 저점. 그러니까 크게 빠지면서 대량 거래가 있으면 그러면 단기 저점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6만원 미만 살짝 한번 찍었었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제 장중 종목을 보냈어요. 이 6만원 밑에서 또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는 거 또 크게 뜨는 모습인가. 요번에 한 75,000원인데 요번에부터 이제 고점이 66,000원 돌파가 되면서 좀 올라올 때마다 한 3분의 1 정도로 조금 물량을 단기적인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1차적인 목표가 75,000원에서 7만원 정도 목표가 고점 66,000원 돌파가 크게 치고 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그 물량을 줄여서 어느 종목 사느냐, 그죠? 음식료죠. 최근에 식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곡물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근데 곡물가 가격은 하락하는데 식품 가격은 인상을 하고 있죠. 이번 달 1일 날, 그죠? 이 풀몬이라든지 오뚜기, CJ 제대항, 롯데칠성 음료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했어요. CJ 제대항 같은 경우는 참기름, 식초, 맛술 등 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죠? 한 6% 맛술은 6%, 그리고 사과 식초는 26%, 그죠? 그리고 참기름은 한 20% 정도 상향 조정했었는데, 환율도, 우리가 다 곡물가는, 원료 재료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1,300원 하회했죠? 그죠? 1,300원대 하회하고, 또,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곡물가 가격이, 글로벌 고객이, 지금 11월 달에도, 한 0.2포인트 하락을 해서, 지난 3월 달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조금 곡물가 하락. 그러면, 내 제품 가격은 인상. 그러면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4분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내년 1분기부터, 그렇죠? 이 마진 개선 효과를 내년 1분기에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없다. 우리가 음식료주는 말씀드린 지난 10년 전에 2011년도에도요. 곡물가가 크게 올랐다가 빠지면서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주가 크게 올라갔어요. 한 2, 3년 동안. 그러한 부분에서 CJ 제당 최근 주가는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9,500원 2.4%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락 추세가 너무 급할 필요는 없지만요. 한번 관심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JYP를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역사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로 오히려 관심,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이야. 앞에는 이제 무료 회원인데 나는 좀 내가 돈을 내고 당당하게, 그죠?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